안녕하세요. 자바 언어 기초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복문에서 while문과 doWhile문 그리고 분기문인 break문과 continue문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while 반복 루프는 조건이 만족되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while 뒤에 괄호 안에 컨디션, 조건식을 적고요. 이 조건식이 참이 되면은 이 하나 이상의 문장들의 블록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만약에 거짓이다. 그러면은 몸체를 한 번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x를 1부터 5까지 출력하고 싶다. x값 1부터 5까지 그냥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에 초기값 x는 1 넣어주고요. 그 다음 whilemin 뒤에 조건식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 되면은 요 해당되는 문장을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하고 다시 또 조건을 묻습니다. 그래서 참이면은 다시 또 실행. 그러면서 거짓이 되면은 여기서 이 while문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while문에 대해서 조건이 true일 때 항상 참이에요. 항상 참인 경우에는 이 실행문들이 계속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while문을 탈출할 실행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실행문 안에 어떤 조건식을 써서 그러니까 뭐 if문 이런 걸 이용을 해서요. 빠져나오는 그러한 문장을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while문 뒤에 조건이 그냥 항상 false예요. 그럼 false라면은 실행문이 이 while문 안에 실행문이 아니 실행이 안 되죠. 이럴 경우에는 도달하지 않는 코드라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if도 조건이고 while도 조건일 때 이제 이때 if하고 while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f의 몸체는 딱 한 번만 실행되고 while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차이점인데요. while은 조건이 만족이 되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f 그 다음에 num이라는 변수가 25보다 작으면은 다음의 문장은 실행하는 거예요. num은 해서 그 num의 숫자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num을 숫자 하나를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은 그냥 한 번에 끝나요. 근데 while문을 적게 되면은 이제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계속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num이 10이라는 값을 갖게 됐어요. num이 10이야. 제일 처음에 10. 그러면은 if문에서는 그냥 num equal 10 해서 출력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num은 하나가 증가해서 11이 됐겠죠.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num이 10이에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num이 24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10부터 24가 출력이 되고요. 25가 되면 이 조건이 거짓이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while은 여러 번 반복, 그리고 if는 이 조건식이 만족하면 딱 한 번만 실행된다는 게 바로 if와 while의 차이점입니다. 자, while을 이용해서 0부터 10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기값 밖에 i는 0 해주고요. while 뒤에 조건식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실행문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값 설정, 그 다음 조건식 적어주고 그리고 조건식이 참인 경우 실행문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요대로 system.out printf 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 ln에서 엔터를 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행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while문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조건식을 살펴봅니다. while문에 대한 조건식. 그래서 이 조건식이 이제 참이면은 반복할 실행문을 실행을 하는 거죠. 거짓이면 빠져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조건식 확인해서 거짓이면은 아예 while문 자체 빠져나오고. 참이면은 while문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while을 이용한 합계와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num, sum, count 변수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자, while문의 조건식에 이 num이 2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num이 10부터 20까지 합을 구하고 그리고 그 평균을 구하고 이제 출력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num에다가 2를 하나씩 증가시켜줬어요. 자, 이 문장은 이 문장 우리가 뭐 num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네, 이렇게
저장을 적어서 하나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부터 20까지의 합을 구하는 sum 안에 들어있는 10부터 20까지 합 출력해 주고요. 평균을 이렇게 구해서 출력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클립스 실행을 시켜서 파일의 new 자바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new 자바 프로젝트 창이 뜨면은 프로젝트 네임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finish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겨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 삼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src가 보입니다. 그럼 이 src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new 클래스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클래스 창이 떠요. 그럼 new 자바 클래스 창에서 클래스 이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arg 여기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finish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그 자바 파일의 형태가 있고요. 여기에 그 메인 함수 안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부터 20까지 넘을 증가를 시키면서 while문을 이용해서 그렇죠? 20까지 해서 다 더해주고 그리고 카운트에서 이제 몇 개의 숫자가 더해졌는지 카운트에서 더해준 숫자 sum과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장을 하고 자,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밑에 콘솔 창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1부터 20까지 합은 165, 10부터 20까지의 평균은 1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while과 스위치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칙 연산 계산기를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자, 스위치문만 이용할 때는 한 번만 계산하고 끝나는데 while이라는 조건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 번 조건이 3일 동안에 이 사칙 연산 계산기를 여러 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입력한 숫자 첫 번째 값 입력, 두 번째 값 입력, 그다음 연산자 입력을 받고요. 000을 입력을 할 때 종료하게끔 이렇게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while문에 그 000에 대한 거를 이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입력한 첫 번째 값도 값 0이 아니고 0이 아니거나 그쵸?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OP도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numTo도 0이 아니고 자 요럴 때 0이 아니고 0이 아니거나 0이 아니거나 0이 아니거나 이렇게 해서 참이면은 while문 안에 있는 게 참이면은 이제 스위치문에서 이 연산자를 받아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없으면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수식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한 번 끝났어요. 그래서 while문을 다시 또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세요 해주고요. 그 다음에 000 입력 종료를 해서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연산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면 입력한 값이 참이면은 while문이 다시 또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 이클립스에서 파일에 new 자바 프로젝트 선택을 하고요. 프로젝트 이름 써주고 그리고 finish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src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class 해서 클래스 창을 띄웁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 적어주시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 finish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드를 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코드를 또 다시 물어보고 참이면 다시 while문 실행하게끔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 버튼 눌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23, 그 다음에 11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서 나누기 연산했고요. 그 다음에 000을 입력을 했더니 프로그램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복문 중에 뭐가 있냐면은 do while이라는 반복이 있는데요. 이거는 do 다음에 문장들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리고 while의 조건이 만족이 되면 do 다음에 문장들의 실행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문장들의 블록이 이제 먼저 나오고요. 이게 일단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에 의해서 while 뒤에는 조건에 의해서
참이면 다시 이 문장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살펴봐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 조건이 거짓이어도 일단 몸체는 두 다음에는 이 몸체는 한 번은 꼭 실행이 되는 게 바로 do while입니다. 그래서 0부터 10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do 그 다음에 system.out.print f 해주고요. i++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0이 출력이 되고 난 다음에 i가 하나 증가가 되죠. 그리고 while문에서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다시 실행이 되죠. 이때 i는 1이 됐어요. 1은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다시 프린트문 실행이 되면서 i가 이제 11이 되면은 빠져나오는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우리가 하는데 이때 do while도 while문처럼 초기값은 바깥에 바깥에 초기값 설정을 꼭 해줘야 되고요. 이 초기값 설정해 준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조건식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do 다음에 있는 반복할 문장이 무조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클립스로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파일 뉴 들어가시고 자바 프로젝트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뉴 자바 프로젝트 창이 뜨면은 프로젝트 네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니시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보시면은 패키지 익스플로어에서 sr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뉴 클래스 선택해 주시면은 뉴 자바 클래스 창이 뜹니다. 이때 네임에다가 클래스 네임 입력해 주시고요.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해보겠습니다.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뉴 자바 프로젝트 창이 뜨면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피니시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어에서 src 찾으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뉴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뉴 자바 클래스 창이 떠요. 여기에서 클래스 네임 적어주시고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피니시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바 코드가 생기고 여기에 내용을 메인 안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nt i는 0 해주고 do while 문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 실행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실행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0부터 10까지 출력이 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복문 3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for, 그 다음에 오늘은 while, do while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이 3개의 이 for와 while과 do while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for와 while은 조건식을 먼저 검사해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문장을 수행하는 거고요. while은, do while은 일단 먼저 문장을 수행을 한 다음에 조건식을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while은 먼저 for도 마찬가지야. 조건식을 먼저 검사, 그 다음에 참이면은 문장 수행. do while은 문장을 먼저 수행, 그 다음에 조건식 검사.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이게 바로 for while과 do while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 분기문이 있는데요. 분기문은 무조건 다른 경로로 이동하거나 반복을 종료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건데 분기문의 종류로는 브레이크와 그리고 컨티뉴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와 컨티뉴 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는 for, while, do while 등의 반복문 안에서 사용하면은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에서 보면은 설명할 때 이제 그 true인 경우에 무조건 조건식이 true예요. 그러면은 그 반복 문장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어떤 조건식을 쓰는데 이때 브레이크문을 쓰게 되면은 이 반복문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브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무한 루프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for문을 지금 썼어요. 그래서 for문에서 if 문을 적고요. if 문을 적고 만약에 %3을 했는데 나머지가 0이에요. 그러면은 3의 배수죠. 그럼 브레이크. 그럼 3의 배수를 만나면은 이제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프린트가 1, 2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루프도 탈출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은 그 이후에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블을 이용을 해서 브레이크문을 또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자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무늬만 썼을 때, 레이블이 없이 브레이크만 쓴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무늬 있는 반복문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와일문이 종료가 되고 바깥으로 안에 있는 와일문, 내부 와일문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레이블이 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와일에 아웃이라는 레이블이 있죠. 그러면은 아예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블이 표시된 반복문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빠져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컨티뉴 문이라는 또 분기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반복문 안에서 컨티뉴 문을 만나면은 루프의 시작 부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포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문장이 다 이제 그 루프 안에, 그쵸? 이 블럭 안에 문장이 다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다 되고 나서 증감식으로 가죠. 그런데 포문 안에서 컨티뉴문을 만났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문장들은 실행을 안 하고요. 이 컨티뉴문이 실행이 되면서 증감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감식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식 확인하고 다시 이 포문의 가로 안에 있는 이 반복문으로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while문인 경우에는 이 컨티뉴문을 만나게 되면은 밑에 있는 문장들은 실행 안 하고 조건식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조건식이 참이면은 다시 while문 실행을 하고요. 조건식이 거짓이면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while문도 마찬가지. continue문을 만나면은 while문에 있는 조건식을 갑니다. 그래서 continue문 뒤에 있는 이 문장들을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프의 이제 다시 시작 부분으로 되돌아가는데 for문은 증감식으로 가고 while이나 do while은 조건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continue문을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 continue문을 만나면 루프의 시작 부분으로 되돌아가는데요. 먼저 for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i가 1부터 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10보다 작을 동안이니까 i가 9가 될 때까지죠. i가 9가 될 때까지 자, 이 부문에서 i%e는 0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퍼센트 나머지가 0인 경우가 짝수죠. 짝수를 만나면은 continue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를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ystem.out.printf에서 i는 홀수만 지금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9 사이에 홀수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if i%e가 0과 같으면은 continue 이렇게 써주시면은 홀수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while문을 보시면요. 자, 여기 만약에 짝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continue에서 i가 10보다 작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적어주면은요. i가 계속해서 예, 그냥 증가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증가하는 문장을 이 앞에다가 적어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적어주면 이거는 그냥 무한 루프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i를요. 이 포문이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 i는 0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를 이렇게 위에다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i를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i가 이제 1이 됐어요. i가 1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이제 홀수면 출력, 짝수면은 출력하지 않고 다시 넘어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do while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do while은 먼저 이거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while 조건 하는데 이때 i가 만약에 짝수예요. 짝수면은 continue문 만나서 여기로 조건식 조건식을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i++를 요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i는 1 대신에 i는 0을 적어줘야지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i++에서 i를 1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어봐요. i가 짝수냐? 짝수면은 조건식, 프린트 안 하고 홀수면은 프린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해서 이 컨티뉴문을 활용을 하는 예제들을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반복문 중에서 for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학습을 했고요. 오늘은 while문과 do while문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while과 do while의 차이점은 while은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반복문을 실행을 하고요.
do while은 먼저 반복문을 먼저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기문은 break와 continue가 있는데 break는 완전히 그룹 빠져나오는 거, continue는 시작으로 다시. 예를 들어서 for 같은 경우에 증감식, 그 다음에 while이나 do while은 조건식으로 그 밑에 있는 문장 건너뛰고 이제 점프하는 게 바로 continue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